안녕하세요. 매일 30분 유니티 공부하기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C샵을 이용하는 이유와 인스턴스와의 개념을 한번 보고 또 좀 많이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책을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넘어갔어요. 특히 스크립트 나가는 부분은 사실 이 두 책을 따라했을 때 결과물은 잘 나오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하나 더 보고 있는데요. 이 책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버전이 좀 다르다 보니 그걸 좀 참고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책 하나를 좀 깊게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책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쉽게 정리해서 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들이 있대요. 이렇게 딱 봐도 자바, 자바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제가 여기서 사용할 줄 아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C# 시작했으니까 요 정도네요. 아는 언어가 들어는 많이 봤죠. 요새 핫하다는 파이썬도 있네요. 아무튼 정말 자바가 대세인 것 같긴 하고 우리가 배우는 C샵은 엄청 조그맣긴 하지만 대부분의 언어들이 C에 많이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 배우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를 잘 배우면. 우리는 유니티에서 C샵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로도 가능해요. 사실 제가 유니티를 선택했던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로 게임이 가능하다니까 혹해갖고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대부분이 C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C샵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나 C샵이나 다 C 언어군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넘어올 때는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유니티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끼리 어떻게 통신하는지, 또 씬의 개념은 또 씬들은 어떻게 통신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좀 이제 배웠는데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불라는 언어도 있대요. 근데 워낙 자료가 없어서 그냥 얘는 논외로 할게요. 그래서 C샵을 이용해서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업계에서도 또 C샵을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C샵으로 변수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면서 꼭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했었어야 됐죠. 인트니, 플롯이니, 불이니.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는 좀 더 편하게 그냥 막 만들거든요. 정말 막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은 이런 게 다 있냐고 되게 뭐라 하긴 하는데 아무튼 막 만들어서 사실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편하긴 하죠. 근데 C샵의 경우는 꼭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비교하자면 C샵이 자바스크립트보다 게임을 구현했을 때 훨씬 가볍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얘가 데이터 형을 다 찾아서 그 타입을 지정하는 시간이 또 내부적으로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C샵이 훨씬 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고 가기 때문에 가볍고 에러도 훨씬 적게 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게임을 개발할 때 C샵을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니 대세니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C샵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는 지금 제 수준은 제가 원하는 걸 구글링해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따라서 만들면 결과는 되죠. 만들어지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지가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드는 이해가 다 되는데 저는 순서를 바꿔가면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무궁무진하게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 강의는 제가 순수하게 테스트해서 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수업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좀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C# 스크립트 이렇게 만드는 거 해봤죠. 그래서 주의할 건 파일 이름은 영문자나 반드시 영문자 밑줄로만 시작을 해야 돼요. 공백은 또 포함할 수 없다고 하는데 또 궁금하죠. 숫자로 시작해서 만들어 봐봐요. 그러면은 숫자로 파일을 만들면 에러 납니다. 궁금하면 해봐요. 해봐야 돼요. 아무튼 이제 용어들은 중요한 것 같아서 용어를 좀 정리하고 할 건데요. 왜냐하면 책을 볼수록 용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책을 못 봐요. 또 용어를 모르면 구글링을 해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도 우리가 개념은 또 기본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 시기를 거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 자, 아무튼 유니티에서는 인스턴스화 한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클래스 상속의 개념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빵틀을 만들어 놓고 클래스를 만드는 틀, 원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것들, 이제 객체를 만들죠. 이런 거를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낄 겸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새로 생성을 눌러서 2D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정말 2D 빈 프로젝트예요. 뭐를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앞서 화면에서 이렇게 만든 애를 여기로 가져오는 거, 뭐 이게 인스턴스화, 그러니까 즉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게 이제 인스턴스화 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거를 실습을 좀 해보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설명은 제가 써놨는데 막상 설명을 하려니 이게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나 가겠습니다. 무슨 연습을 가볼 거냐면요. 제가 임의에 여기다가는 그냥 제 스크립트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빈 크리에이트, 빈 오브젝트를 만들게요. 정말 빈 오브젝트예요.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지금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냅둘게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가 유징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참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싹 가져와서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게 요거예요. 즉 여기서 이 스크립트를 만들 때 new behavior 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요거는 모노 behavior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요런 new behavior 스크립트란 이름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퍼블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재인 거죠. 다 누구나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스타트라는 함수는 메서드는 얘가 실행하자 처음 하는 거고요. 업데이트라는 애는 이제 뭐 보통 프레임에 들어갈 때마다 실행한다고 하는데 이제 계속 실행이 되는 애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정말 간단하게 아이고 한글이다. 디버그.log라는 것만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스타트 상태다. 스타트가 실행이 됐다. 그리고 여기는 업데이트다라는 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무튼 둘 다 뭔가 디버그 창을 통해, 즉 콘솔을 통해 스타트라는 글자를 출력하고 얘는 업데이트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애를 만들었어요. 자, 다시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 스크립트에 에러도 없어서 에러도 빵 안 떠요. 물론 우리가 세미콜론 하나를 빠뜨렸어요. 실수하는 거죠. 이렇게 세미콜론 하나 빠뜨리면 이렇게 에러가 빵 떠요. 너 28번째 너 에러 났어. 그러니까 14번째. 28은 뭐지? 잘못 봤어요. 14번째 에러 났어. 14번째고 확인했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수정했어요. 아무튼 제 스크립트는 이제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플레이 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스크립트는 잘 작성됐어요. 오류 없이. 근데 내 게임 세상에는 이제 지금 2D 기반이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내 게임 세상에는 그냥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 카메라 하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작동을 하려면 얘가 이 게임 세상으로 와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못 와요. 어떤 오브젝트에 이렇게 컴포넌트 형태로 부착돼야 돼요. 마치 이제 얘는 부품이고 얘가 오브젝트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스크립트를 내 게임 오브젝트에 짠 하고 부착시켜요. 뿅! 요걸 어태치 한다고 그래요. 그럼 얘가 이제 이 스크립트, new behavior 스크립트가 여기에 어태치 돼서 붙었죠. 요걸 인스턴스화 한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플레이를 해보면 콘솔을 열어놔야 되는데 보세요. 스타트 실행됐고요. 업데이트가 계속 실행되고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스크립트가 스타트는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면 딱 한 번 실행하고요. 업데이트는 이제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서 들어갈 때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타이머 같은 거 돌릴 때를 얘를 쓰면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인스턴스화 한다는 개념 아시겠죠? 스크립트를 만들면 스크립트 파일은 씬에 추가하기 전까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파일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얘를 어떤 오브젝트에 딱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얘 보시면 이 오브젝트에 지금 이제 씬에 물론 이 게임 오브젝트는 비어서 색깔도 크기도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튼 이거를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이 스크립트를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추가하면 컴포넌트로 추가하면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인스턴스화 한다고 그래요. 만든 클래스를 실제 객체로 구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시거나 책을 보실 때 인스턴스화가 뭔지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맨날 중요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어떤 변수를 만들기로 했어요. public, public으로 스트링 타입, str 스트링 타입으로 my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값은 홍길동, 맨날 프로그램 공부하면 홍길동을 그렇게 출력을 하더라고요. 네, 홍길동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너무 정신없잖아요. 일단 맞고 디버그 창에다가 마이네임을 출력해 보려고 그래요. 스타트 플러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도 없나 보면 에러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전 거 클리어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됐으니까 봤더니 마이네임이 홍길동이에요. 내가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퍼블릭으로 어떤 변수를 만들면 이 클래스 바로 밑에 즉 이 클래스 최상단에 변수를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면 얘도 밖에서 수정할 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퍼블릭으로 안 만들고 priv 아이고 한글이에요. private 이걸로 만들었어요.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고서 유니티로 돌아와 보면 없어졌어요. 홍길동. 왜냐하면 프라이빗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선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만 개인적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나가보면 유니티에서 보는 거죠.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홍길동 접근 가능해요. 그럼 플레이 해보면 짠짠짠짠 플레이 해보면 홍길동을 이렇게 출력해줘요. 근데 제가 스타트에다 안 넣고 자 업데이트에 넣어봤어요. 업데이트에 넣어보면 이게 교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환에 게시물에 다 쓰긴 참 한계가 있어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홍길동이 업데이트에서 계속 나와요. 업데이트. 근데 이제 제가 플레이 모드에서 나는 홍길동이 아니다. 나는 김혜영. 한글이 아니네. 나는 김혜영이다. 이거 한글이 안 먹어요 갑자기.
김혜영이다라고 하면 김혜가 왜 나? 김혜영 나오고 있죠? 자, 정지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플레이 모드에서 값을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김혜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퍼블릭으로 만든 애들은 밖에서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냐면요. 이렇게 인스턴스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오브젝트에 딱 어태치하게 되면 인스턴스화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는 실행이 되는데 이때 이 스크립트 내에 퍼블릭으로 만든 변수들은 그 유니티 내에서 수정이 이제 접근과 편집이 가능한 거죠. 인스펙터 창을 통해서. 또 인스펙터 창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냥 이대로 할게요. 우리는 오늘 연산자를 배워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연산자는 C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자바스크립트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얘는 말 그대로 비교 연산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읽는 법,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부등호 기호잖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읽고 실제로 A가 B보다 작으면 참을 반환해요. 그러면 반환한다는 게 뭐냐?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간단한 실습을 할 건데요. 어차피 우리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해볼까요? 이거 안 아까워요. 버릴래요. 별로 안 아까워요. 자, 버리자.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얘도 필요 없어요. 요렇게만 남겨놓습니다.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까우시면 주석을 처리해도 좋고 왜냐면 자기가 다시 복습해야 되니까 아무튼 하면 되죠. 저는 다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기 보시면 A가 B보다 작은지 아무튼 이렇게 두 값을 비교하잖아요. 녹음한 지 10분이 지났네. 그래서 저희도 변수가 2개 필요해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퍼블릭으로 변수를 만들 건데 우리 아들이 엄청 코를 푸네. 숫자를 만들 건데 2개를 만들 건데 정수 형태로 할 거라서 인트로 선언했고요. num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은 하나는 10이라고 하고요. 퍼블릭으로 또 얘도 정수 형태인데 이름은 num2라고 하죠. 뭐 num2 요거는 20이라고 할당을 합시다. 그러면 이 new behavior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요게 딱 이제 이 변수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제가 뭘 확인해 볼 거냐면요. 디버그에다가 확인하는 값을 한번 출력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num1이 num2보다 작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작지 않나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참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합니다. true를. 진짜 그런지는 이제 유니티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전 거 클리어하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빵빵빵빵 참! 오, 맞았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여기에 있었던 걸 쭉 한번 다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복사를 하고요. 자, num1이 num 얘보다 큰지 안 크죠. 그러니까 아마 거짓이지 않을까요? 거짓. 그러겠죠. 그래서 거짓인 경우에는 false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좀 여러 개 한 다음에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실 때는 뭐 하나씩 하고 확인해 보셔도 되죠. 이번에는 작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거나 같은지. 사실 num1이 num2보다 10이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참이지 않을까요? 예, 참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요거 가져올게요. num1이 얘보다 크거나 같냐? 크거나 같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거짓이 잘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참거짓 잘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확인해 봅니다. 짠짠짠짠. 이전 거 클리어하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참거짓 짠짠짠 맞췄어요.
근데 너무 간단하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하나 해봅시다. 디버그 요거 그냥 카피에다 쓸게요. 얘랑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지. 근데 10이랑 20이랑 안 같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확인해보면 잘 되겠죠. 짠짠짠짠 클리어하고 확인해보면 마지막 것도 거짓이라고 참거짓 하는데 마지막 것도 거짓이라고 잘 나왔어요. 자, 이거 플레이는 멈춥시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어려워요. not equal b. 근데 이것도 이게 서로 다르다라고 읽고요. 얘네들이 다르면 그게 참이야. 좀 이상하죠. 아무튼 둘이 달라야지 참인 거예요. 전 이게 처음에 헷갈렸는데.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둘이 다르지 않나요? 네, 달라요. 10하고 20은 안 같잖아요. 그래서 둘이 다르다. 그러면 얘는 둘이 다르니까 참을 반환합니다. 진짜 그런지 마지막 확인합니다. 자, 확인합니다. 자, 이거 클리어하고 플레이 해봅니다. 그랬더니 짠짠짠짠 마지막 값 참 잘 나왔어요. 박수!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비교 연산자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제가 코드도 넣어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를 볼게요. 이것도 코딩할 때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에 이건 뒤에 있군요. 네. 논리 연산자도 많이 쓰여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것도 뒤에 있긴 한데 우리가 직접 해봅시다. A, and B랑 잠깐만요. 아들, 나 녹화하는데. 야,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웃었어요. 자, 논리 연산자는 A, and B라고 있고요. 또 A, O와 B 이렇게 읽고요. 이건 not A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A, 오마나 왜 이래? A 그리고 B라고 읽고요. 또 얘는 A 또는 B라고 읽고 A가 아니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게 막 써 있는데 해보면 되죠. 자, 해봅시다. 아까는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제가 수업하면 학생들이 더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밀에 10을 넣어야 되고 너밀에 이렇게 또 20을 넣어야 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연습을 해봅시다. 버렸어요. 안 아까워요. 괜찮아요. 자, debug.log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직관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3이 5보다 작냐? 작지 않아요? 그쵸, 작아요. 근데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and 그리고 5가 7보다 작냐? 5가 7보다 작죠. 그러면 우리 확인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거 아마 true라고 나올 거예요. 진짜 그런지. 그래서 이 and는 뭐냐면 이 값도 참이고 이 값도 참이어야 참이에요. 그런데 테스트를 위해서 3이 5보다 큰지, 그러면 3은 5보다 안 크니까 요 값은 거짓이겠죠. 그럼 요 값은 거짓이고, 좀 확대 들어야겠다. 죄송해요. 얘는 참이죠. 근데 이 and 연산자는 둘 다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값은 false가 됩니다. 진짜 그런가? 확인해 봅니다. 짠짠짠짠 짠짠짠짠 클리어 하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짜잔. 네. 잠깐만요. 야, 너 자꾸 왜 웃어? 나 녹화한다니까. 자, true, false. 그죠? false 나왔습니다. 좋아요. 잠깐 이거 멈추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됐으면 좋아요. 그럼 조금 줄여야겠다. 그럼 이번에는 오화 연산자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고요. 자, 하나는 요거. 여러분 키보드에 슬래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자, 3이 5보다 작나요? 맞죠? 그리고 5가 7보다 작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 5와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에요. 또 이거는 3이 5보다 크나요? 크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근데 5가 7보다는 작으니까 참이죠.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도 참이니까 참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둘 다 참이 나올 거예요. 우리 이거 확인할 때 좀 구분을 위해서, 왜냐면 이게 두 개가
두 개가 같이 나오니까 좀 거시게 하니까 여기다가 디버그 창에다 얘는 요걸 좀 출력을 할게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저장했어요. 자, 그래서 확인을 갑니다. 오늘따라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떠드는지. 자, 플레이해 보면 짠짠짠짠. 네, 둘 다 투루투루 나왔어요. 오, 좋아요. 이걸 다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엔드 연산자는 요 앞에 있는 값이랑 뒤에 있는 값이 둘 다 참이어야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을 반환하고요. 요 오와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합니다. not. 부정하는 거죠. 자, 하나 더 확인합시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갈게요. 요거를 카피에다가 이렇게. 자, 여러분 아이고 죄송해요. 3이 5보다 크냐 물어봤어요. 안 크죠. 네, 그래서 요거를 앞에다가 이제 낫을 붙여볼 건데, 먼저 얘를 연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연산자 우선순위 가로를 붙여서 느낌표를 해줍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자, 요걸 먼저 연산해요. 3이 5보다 크냐? 안 크죠. 안 크면 얘가 거짓이죠. 거짓인데 여기 낫을 붙였어요. 그럼 거짓이야 얘는 참인 거예요. 복잡해. 저장합니다. 자, 확인합니다. 진짜 그러냐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 값이 짠짠짠짠 이렇게 true가 나왔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값이 거짓이야 얘는 참인 거예요. 이 낫은. 근데 만약에 수정했어요. 이걸 하나 더 합시다. 짜잔 짜잔. 탭을 눌러서 3이 5보다 작냐? 작죠? 그럼 얘는 참이에요. 그럼 낫이 붙었다는 건 이 값이 참이어야지 참이거든요. 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펄스예요. 정말 그러냐? 확인해 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자, 확인해 봅니다. 그럼 맨 마지막 값은 거짓이 잘 이렇게 찍혔을 거예요. 됐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비교 연산자 또 논리 연산자 해봤고요. 또 이렇게 산술 연산자도 해보세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보기 이상해요. 자, 안 아까워요. 또 복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합시다. 디버그. 처음에 저도 유니티 레트로님 책 보고 정리했었는데 거기엔 산술 연산자를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기본이라서. 근데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3 더하기 4는 얼마인지 당연히 나오겠죠. 6에서 4를 빼면 얼마인지 뭐 이제 산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곱하기도 해볼까요? 6 곱하기 4는 얼마인지 네 나올 거예요. 궁금해? 잠깐 이거 문자랑 같이 연결할까요? 이렇게 하면 6 곱하기 4는 값 딱 나오겠죠. 네, 여기서 더하기는 연결하는 건데 얘를 먼저 출력을 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해줄게요.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하는데요. 이 더하기는 여기서는 숫자를 더하지만 이렇게 문자열을 만나면 요거와 요거를 연결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곱하기니까 연산자 우선순위에 들어가긴 하지만 빼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가로 안에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6에서 4를 빼면 한 칸 띄는 게 낫겠죠? 그리고 요것과 연결을 해주자. 근데 6에서 정말 4를 뺀 값 이렇게 되는 거죠. 또 3 더하기 4도 이렇게 3 더하기 4는 하고 한 칸 띄고 실제로 근데 요것도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궁금하면 가로 없이 해보세요. 좋아요. 또 우린 또 궁금해. 또 해봐야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일부러 가로를 제가 없앴어요. 저는 알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빡빡 나간 것 같아. 가로 없이 갔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장합니다. 그러고 갔더니 얘가 뭔가 오퍼레이터 계산할 수 없대. 벌써 이렇게 에러가 나요. 왜냐면
이거는 또 숫자인데, 그쵸? 이런 애들은 문자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요. 이렇게. 방금 에러 났었잖아요. 제가 곱하기는 안 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고 이제 에러가 안 나죠. 왜냐면 얘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계산해서 상관은 없지만 얘네는 더하기 빼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3 더하기 4는 7이고 6에서 4 빼면 2 맞고 6, 4, 24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뺐을 때는 에러 나는 걸 봤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가로를 뺐어요. 이게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한 칸씩 떼드릴게요. 자, 요거 빼면 자 확인해 볼게요. 알아서 얘가 요건 또 에러 안 나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되는지 값을 보세요. 값을 보시면 자 출력해 봅니다. 그러면 이전 거를 클리어했다 해야겠다. 자 또 이건 에러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자 3 더하기 4는 7이잖아요. 근데 3, 4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문자열이랑 더하면 연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3 더하기 4는 해놓고 3하고 4를 연결해요. 그런데 그래서 얘는 에러가 안 나요. 그런데 얘는 에러 나요. 자 보세요. 6에서 4를 뺍니다. 저장합니다. 자, 얘는 에러 났어요. 왜냐면 마이너스는 캔나비 연산을 할 수 없대요. 왜냐면 스트링이랑 또 정수형 타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빼기는 이렇게 연산자로 묶어줍니다. 가로가 연산, 이제 요거는 이제 붙여줄게요.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해서 요걸 먼저 해줘요. 그래야 6에서 4를 빼면 2. 그러면 이 문자열이랑 2랑 연결해서 6 빼기 4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34라고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가로 연산자 우선순위로 묶어줘서 3 더하기 4라는 계산을 먼저 하고 그럼 7이잖아요. 그래서 요 문자열이랑 연결해줘라 이렇게 된 거죠. 뭐 곱하기는 아까 보셨지만 곱하기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클리어하고 플레이를 누르면 짠짠짠짠 3 더하기 4, 6에서 4 뺀 거 6 곱하기 4 한 거 잘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으니까 우리 나누기. 그래서 6을 2로 나눈 거. 6을 2로 나누면 뭘까요? 그래서 실제로도 6을 2로 나눠 봅시다. 네. 6을 2로 나눈 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짠짠짠짠 저장하고 이거 클리어하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3이 잘 나오겠죠. 네. 이게 이제 산술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7을 2로 나누면 딱 안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나머지 연산자 배웠을 거예요. 네, 몫은 얼마고 막 나머지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7을 2로 나눠봅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게 되면 나눈 몫이 나오고요. 이건 나머지가 나와요. 자, 진짜 어렸을 때 산수를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이 프로그래밍 세계를 접하니까 여기 목 나왔죠. 그래서 얘는 몫이 나오고 얘는 나머지가 나오고 이렇게 수학이 중요하더라고요. 나 그때 몰랐네. 어렸을 때는 수학이 중요한지 몰랐네. 아이고 다 커서 알았어요. 수학이 중요한지. 자, 우리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트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단넷 해갖고 C#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또 필요하신 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건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게임 제작에 가장 필요한 연산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개념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배우면서 제가 어려웠던 건 답답했던 건 이게 도대체 유니티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걸 찾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걸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원하는 코딩을 하실 수 있어요. 쉬운 건 없죠. 그쵸? 쉬운 건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생각한 걸 만들어낼 때 찾아낼 때 그 짜릿한 느낌을 한 번씩 맛보면 코딩이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